안녕하세요. 포지티브 명상입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명상, 죽어있는 명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공공기관에서 명상을 안내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간의 명상 트레이너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왔죠. 그래서 그 시부도에 입전 수술하고 하지 않습니까? 소를 찾은 후에 그 맨 마지막 장면이 보따리를 메고 저작거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소를 봤다라는 것은 이제 진리를 확인했고, 그것을 삶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겠다. 그게 깨달은 자의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을 표현한 거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에서 요만큼이라도 이익되는 일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구청마다 문화 강좌가 있고 백화점에도 있고 하다못해 주민센터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봉사라도 명상을 좀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혹시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경력이 그러면 자격증 혹시 전공은 명상을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받으면서 제가 현실의 벽이 매우 두껍구나. 그래도 뭔가 좀 알리고 싶어서, 그러면은 어떡할까? 옳지. 책을 쓰면은 이제 나를 알릴 수 있겠구나 해서 또 열심히 도서관 가서 이제 책을 썼죠. 출판사에 보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긴 했지만 다 완곡한 거절이었습니다. 이 원고가 아까우니까 자비 출판을 했죠. 그래서 책을 2권 썼습니다. 그래도 책을 썼지만 안 팔렸죠. 그래서 이번엔 앱을 개발하자. 요새 명상 앱이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외국 앱은 외국 거지만은 이제 국내에서도 명상 관련 앱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한테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이제 전문가 영역이니까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어설프지만은 무료로 맨 처음에 출시를 했는데 반응이 없길래 이게 너무 싸구려 냄새가 나서 그러나, 그래서 또 디자인도 바꾸고 뭔가 좀 정성을 들여서 유료 앱까지 했는데도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좌절할 것인가? 그런 건 없습니다. 나의 바람이었죠. 그래서 동영상 강좌 이런 데도 넣기도 하고, UXX라는 이제 세계적인 동영상 강좌 사이트에 제가 그건 솔직히 공을 좀 들였습니다. 제출을 했더니 검토를 하고 이러저러한 걸로 하더니 한참 후에는 제가 실은 인공성우를 썼거든요. 왜? 요거를 애니메이션 효과로 더빙을 인공성우를 쓰고 그 대본은 있으니까 요것을 나중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인공성우로 전 세계에 한번 알리고 싶다. 포부는 컸는데 인공성우로 한 강의는 수강생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짤막한 답변으로 건설 메일을 받았죠. 맨 처음부터 그랬으면 제가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지만 그래도 두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강의도
작지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상당히 기쁨이죠. 그래서 맨 처음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명상의 성격을 어떻게 잡을까? 머릿속은 이미 다 있죠. 저는 강의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너.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을 하는데 원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시켜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운동처럼 체득화해서 이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게 명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상이 좋아. 온갖 강의를 듣고 해도 그게 내게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실행 위주로 이제 강의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새삼스럽지만 명상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명상이라는 거는 실생활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되는 명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명상을 통해서 뭔가 힘든 마음을 긍정 마음으로 바꾸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좁은 시야에서 넓게 보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종교의 궁극적인 물음, 철학의 물음 이런 것도 내면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 살아있는 명상, 이게 제가 지향하는 명상을 하는 목적인데, 근데 요새 이제 명상 붐을 일면서 제가 볼 때는 명상을 할 때는 마음에 평화나 안정이 오는데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떠나? 그 효과를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제를 이제 강의에 앞서서 제가 마음도 한번 상기시키고 가다듬는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명학 아시잖아요. 유명한 사상마련?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닦는 거죠. 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갈무리를 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상할 때 그냥 마음이 평화롭고 그런데 내가 생활에 들면은 그 마음은 어디로 갔나? TV 프로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TV 프로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저렇게 세상에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은 일어나는 마음이 당연히 줄죠. 혼자 있으면은 또 환경이 그런 조건이면은 일어나는 마음이 당연히 줄고 그거는 당연하지만 저작거리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살아있는 명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명상은 의식 개혁이다. 근데 우리의 의식, 생각 이런 것은 거의 무의식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90% 이상이.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기질을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위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성격,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뇌과학자들은 이걸 뇌 과소성이다 해서 태어나는 어린애들은 이제 뉴런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뉴런이 이제 변화를 겪는 거죠. 그러니까 쳐낼 건 쳐내고 강화될 것은 강화되면서 점점 정리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성격 형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격, 주위 환경에 의해서 보고 배우고 익힌 특히 감정이죠. 느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입력이 되고 입력된 것은 고스란히 우리 무의식으로 저장이 되죠. 저는 이게 그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에너지죠. 그런 에너지들이 자동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외부 자극이 오면은 순간에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 잣대가 불과 짧은 순간이지만 그냥 탁 이게 자동적 사고 아닙니까? 이 자동적 사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 무의식이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정화한다든가 교정한다든가 저는 이제 이 에너지, 특히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를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게 이게 포지티브 명상의 핵심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무의식을 우리가 의식으로 이제 표면으로 끄집어내는 작용이 시각화, 없애는 게 심상화, 그리고 내가 나를 옥죄고 있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의 느낌, 감정들을 이제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반복해 없애 나가면은 우리가 마음을 먹었듯이 이것도 이제 뱉어내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항이죠. 그러면은 내 이 부정적이고 나를 옥죄고 있던 이러한 내 무의식의 그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면은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되고 이제 세상에 보는 관점도 점점 의식이 넓어지죠. 우리 내면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명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동적 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네, 호흡에 집중한다든가. 왜? 우리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렇게 관찰해라. 이게 윗바사나 아닙니까? 윗바사나.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어나는 마음을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이제 수련을 통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힘이 길러지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마음이 안 일어나고 뭔가 한 것 같다. 이게 명상이다. 그러면 내가 실생활에서 어떠한 시련이나 갖가지 자극을 왔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마취되고 중독된 거다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만 내가 인위적으로 또 형성해 가고 마음을 거기다 계속 묶는 거죠. 내 마음을 일으키는 본질은 어때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죽어있는 명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의식에서 자꾸만 이원화되면은 현실에 부딪히는 것보다도 어때요?
자꾸만 그 마음에 숨게 되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명상 중에 이런 쪽의 명상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깨어 있고 명상을 하면 할수록 내 의식이 점점 개선이 되고 변화도 내 스스로 느낌이 와야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는 실은 원리는 저는 요것을 시소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는 동물적인 그런 게 있죠. 고등 침팬지. 또 하나는 이제 내면에는 성현, 군자 그런 아주 고차원적인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은 우리가 이런 동물은 뭡니까? 양육강식이잖아요. 승자 독식, 경쟁, 내가 다 먹고 욕심 부리고 이게 자본주의하고 지금의 우리 사회하고 많이 이렇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현들이 주신 그런 깨달음이나 말씀은 뭐냐면은 인의예지신, 사랑자비인, 육바라밀 이렇게 있는 거죠. 명상은 우리가 중력처럼 한눈만 팔면은 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제 탐진치 이쪽으로 그냥 끌려가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어때요? 차원 높은 의식으로 내 의식을 고양시키는 게 이게 명상 아닙니까? 이게 철학, 종교, 인문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거하고 정확히 일치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어떠한 이론, 학문 이런 쪽으로 많이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켰죠.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왔습니다. 정보가 어마어마하고 검색 기능도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알아보고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지만 여기에 편식과 불균형한 이제 지식이 습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히려 이 마음, 심성이 어때요? 점점 왜곡되고 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 어떻습니까? 점점 더 커지리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에 계속 일어나는 마음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게 화합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보다도 그런 자기의 편협된 관점, 이런 쪽을 계속 강화시키고 고착화시키면서 아마 가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답할 것인가? 배우고 익히고 내 안에 있는 참된 본성, 이거를 깨우는 거죠. 외부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고귀한 참된 마음, 이 마음으로 깨어나신 분들이 성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잠재력이 누구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찾는 게 이게 명상이고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이게 도고 이게 의식을 혁명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동물적인 의식의 범주에서 나라는 마음을 계속 깨끗이 닦고 비우고 버리다 보면 이제 의식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이럴 때 범아이려 세상과 내가 하나구나. 하나야. 돌멩이, 저 무한한 그 너머의 갤럭시들, 미물조차도 나와 근본이 하나야. 이게 명상을 하는 가장 궁극의 목적이죠. 마치겠습니다.